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2022학년 수시대학 분석방송 5번째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일단 종합전형이랑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끝에 지역균형 합격 예측 데이터를 학과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대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서울시립대학교 전형 변경사항 중에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논술은 패스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2021학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 100으로 뽑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던 193명이나 뽑던 이 교과 전형이 폐지됐는데 폐지된 게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걸로 그냥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집어넣는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100%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선발하는 기준 성분이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1학년 같은 경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아이들을 선발할 때요. 단순 등급만으로 본 게 아니고요. Z값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학교가 환산 점수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막 960점, 970 몇 점 이런 점수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 2022부터는 더 이상 Z값과 환산 점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급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데이터에 그 환산 점수 라인은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단순 등급 라인을 가지고 이번 시즌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서울시립대가 생각보다 내신 등급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솔직히 조금 불안한 점수대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1단계 100%로 서류를 받고요. 면접 50%에 서류평가 50, 그리고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첫 번째, 인원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이번 시즌 경쟁률이 엄청난 영향력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고요. 서류평가가 60이고요. 그러니까 면접이 40인데 그러면 서류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에 대한 비중이 10% 낮아졌네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고요. 생기부에다가 자기소개서 집어넣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라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퍼센테이지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이게 서울시립대가 일단 변경한 가장 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랑 졸업했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재수생, 삼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 같은 경우도 과거 3년 이내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내용을 내면 된다는데 검정고시 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학종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전형 방법은요. 일단 2에서 4배수라는 게 뭐냐면 학과마다 배수에 대한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렇다 그래서 배수 높은 곳 이렇게 4배수를 뽑는 학과를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과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서울시립대 약간 비밀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서류평가는 100%고요. 2단계에서 60%의 면접이 40인데 작년에 비해서 10%가 낮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낮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면접에 대한 비중도 높은 편이다 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얘네들 어떤 식으로 뽑을까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을 보고요. 두 번째, 사회 역량을 보고요. 세 번째, 잠재 역량이라는 걸 본다는데, 뭐가 없어요? 전공적 합성이 없네요. 그죠? 이 전공적 합성이 바로 잠재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잠재 역량의 부분을 전공적 합성을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사회 역량, 그리고 합산 500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학업 역량이 35%, 잠재 역량이 40%니까 이 잠재 역량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갖고 가고 있다. 사회 역량은 이게 인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볼게요. 학업 역량은 첫 번째 내신 보겠대요. 그죠? 기초 학업 능력을 보겠다는 건 여기는 내신과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점수, 등급. 그런데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 원점수와 그 학교 수준을 나누기 위한 어떤 편차 같은 것들을 다 구분해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표. 대학교 전공 기초 소양을 보겠대요. 쉽게 말해서 전공 학업을 보겠다라고 해요. 경영학과 가는 아이들은 수학과 영어를 잘해야 될 거고, 공대 가는 아이들은 수학과 물리를 잘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활동 안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 그러니까 동아리나 아니면 수상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세부 능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전공 학업에 대한 단순 내신에 대한 원점수나 편차 같은 것들도 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 그러면 일단 전공적 합성 부분이 학업 역량 안에서 일단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잠재 역량인데 이게 전체 40%를 가져가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학적적인 전공 수양이래요. 학업 계획이나 관련 교과에 대해서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시킨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학교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명시간에 유전을 배웠을 때 그 유전에 대해서 더 심화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진로나 동아리 같은 데서 연구했던 부분들, 수행평가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들,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이런 평가 요소들이 좀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꼭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좀 다양한 방향성이 있으면 좋아요. 왜? 다 학제적이래잖아요. 두 번째,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됐네요. 전공 얘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전공 적합성을 보내요. 그러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도 보고 전공에 대한 비교과도 보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의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반드시 이걸 활용해서 써야 되고, 생활기록반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 오늘 두 개의 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컴퓨터인데요. 이거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대학교에서 다 발표한 거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컴퓨터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점수도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점수도 되게 높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학업이다. 전공학업 같은 경우 수학이나 과학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어, 영어나 이런 과목들도 다 잘해야 돼요.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과학 기술에 대해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이게 전공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어떤 딥러닝 시스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동아리나 수행이나 아니면 진로, 이런 거에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사소통 능력 보겠다는 건 그냥 인성평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컴퓨터 과학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번에 국제관계학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과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외국어나 언어,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아니면 제2외국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공학업의 1순위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와 관련된 사회교과라니까, 국제관계니까 요거랑 관련된 사회교과 같은 경우 뭐 사회문화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법과정치, 그러니까 법과정치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정법, 정치화법, 이런 과목들이 일단 전공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제관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전공적 합성 활동인데요. 전공적 합성 활동에 대한 주제를 여기다 이렇게 던져줘요. 이런 거 하면 좋다고. 얼마나 좋아. 국제관계에 대해서 국가안보나 이거 뭐 우리나라 남북관계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요. 국제의제 같은 거, 그리고 국제정치, 경제, 그러니까 뭐 국제무역이나 뭐 이런 FTA, 보호무역 같은 것들, 중미무역전쟁 같은 거, 이런 거 갖고도 해도 되고요. 친환경적인 부분과 환경에 관련된 어떤 국제개발 협력들, NGO의 역할들, WTO의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 별표, 한반도 정치외교 문제, 통일, 이런 거 중요시한데요. 우리나라 선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한반도 정치에 대한 남북 문제를 국가 안보 이슈랑 땡겨가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인성평가에서는 국제적 마인드, 일단 글로벌 리더적인 어떤 이런 문화를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요거는 다 인성이겠죠. 자, 그러면 인성은 어디에서 봐요? 사회 역량입니다. 이게 바로 인성이에요.
공동체 의식, 맨날 말하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지, 협동학업 능력, 그래서 어떤 팀이 짜졌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리더로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어디에 나타나면 좋다고 제가 슬기로운 고딩생활에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슬기로운 고딩생활도 많이 보시면 좋아요. 슬기로운 고딩생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이런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다가 인성평가의 이런 부분들, 반장이나 아니면 어떤 협력을 하는 이런 뭐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교과전형이라고 불렀는데, 시립대 지역균형 전형은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